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아마도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나름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실천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이어트를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요, 체중을 줄이려고 하신다라고 답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체지방을 줄이려고요. 이렇게 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홈쇼핑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우리 제품으로 운동해보세요. 또 우리 제품을 드시면 날씬해집니다.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운동만으로는요, 절대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밥 한 공기가 대략 300kcal인데요. 이것을 운동으로 소비하려면 30분에서 40분 쉬지 않고 달려야 소비가 가능한 열량입니다. 달걀 4개를 드셨다면요. 이때도 3, 40분은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밥은 적게 먹고 운동량은 늘리게 되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요. 결국 수분과 근육만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요요가 와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시작은요, 며칠을 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요, 폭식으로 이어져서 다시 요요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요, 반드시 식이요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운동은 거들 뿐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요,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운동을 안 해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계속되는 약속과 회식 때문일까요? 다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식욕이죠.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도 당연할 것이요. 식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요, 가장 먼저 자신의 식욕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가 바로 식욕 조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려면요, 반드시 식욕을 다스려야 하는데요. 그러나 무작정 식욕을 참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무조건 굶었다가는요, 오히려 건강 이상이나 요요 현상 등의 부작용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식욕 관리를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과학적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조절하면요, 가장 먼저 포만감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고 선전합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고플 때 물을 배 터지게 많이 먹으면 배고픔이 없어지던가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점심에 도시락을 못 사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은요,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를 채웠는데 배가 찼다고 해서 식욕이 억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식이섬유로 배를 꽉 채웠다고 해서 식욕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식욕 조절의 핵심은요, 혈당에 있습니다. 적절한 혈당이 유지되어야만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이나 식이섬유로는요, 혈당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하루에 6끼를 드실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 하루에 6끼를 먹으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은데, 네, 6끼를 드시는데 3끼를 반으로 나누어서 6번 드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칼로리를 줄이시게 되면요, 식욕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점진적으로 밥의 양을 조금씩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혈당은 유지되되 공복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먹게 되면요, 위가 줄어들게 되어서 조금만 드셔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소식을 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조금만 드셔도 배부르다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위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반 공기씩 6번으로 나누어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 형편에 맞추어서 4끼로 드시던 아니면 9끼로 드시던 본인의 형편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목적은 적절한 혈당 유지와 위를 줄이는 데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나 탄산음료를 피하라입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그 자체로도 칼로리가 높고요. 음료 속의 액상 과당 성분 때문에 식욕 촉진 효과가 있어서 초강력 비만 촉진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요.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뇌의 신호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요. 액상 과당은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를 줄여가지고요. 식욕을 높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액상 과당은 분유라든지 탄산음료, 과자, 젤리, 물엿, 조미료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되는 성분입니다. 그중 가장 함량이 높은 것이 바로 음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비롯해서 과일맛 음료 등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라든지 과일 음료도 과당이 함유된 것들이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액상 과당이요.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과당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끊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계획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음료하고는요. 이별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액상 파우치 제품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양파즙이라든지 배도라지즙, 홍삼 제품 등 이러한 제품에도요. 액상 과당을 비롯해서 당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요. 식전 공복에 사과를 먹어라입니다. 식사하기 15분 전에요. 사과 1개를 먹게 되면요. 포만감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식사의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요. 58명을 3그룹으로 나누었어요. 5주 동안 각각 식사 전에 사과 1개를 먹거나 아니면 사과 주스를 마시거나 아니면 사과 소스를 먹게 한 뒤에 포만감과 식욕을 관찰했었는데요. 그 결과 사과를 먹은 그룹에서 칼로리 섭취가 약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과 주스를 마신 그룹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포만감은 사과, 그리고 사과 소스, 그리고 사과 주스 수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인트는요, 바로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식욕을 감퇴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요,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작작용입니다. 씹는 운동이요, 만족감을 주어서 식욕을 감퇴시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음 실험도 의미가 있는데요. 식후 무설탕 껌을 씹어라입니다. 보통 식사 후에는 커피나 과일을 비롯하여서 달달한 디저트를 먹기 쉬운데요. 이때 무설탕 껌을 씹게 되면요, 식욕이 억제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8세에서 54세 남녀 115명에게 똑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한 뒤에요. 절반에게는 식사한 뒤 15분 내에 무설탕 껌을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은 다음에 3시간 뒤에 간식을 제공했을 때 무설탕 껌을 씹은 그룹은요, 달콤한 간식을 찾는 욕구가 줄었고요. 간식을 통한 칼로리 섭취도 40%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씹는 작용만으로도요, 식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사과를 드시려면요, 식전에 드시는 것이 위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